이게 딱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성취 압력을 부모님이 100을 줬어요. 똑같이 100을 줘도 어떤 아이는 그걸 200이라고 느끼고 어떤 아이는 50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성취 압력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그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주느냐 또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잔소리 또는 응원 대신하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동시에 또 제가 댓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면은 좀 서운하신 분들이 생기실까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부터 차근차근 최대한 많은 분들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게임 규칙 잘 지키고 매일 1시간씩 책 읽기 노력 중인 주원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단다. 더불어 글짓기 실력도 쑥쑥 잘하고 있지. 너의 끈기와 절제력 폭풍 칭찬해. 네, 선생님도 굉장히 칭찬합니다. 주원이 1시간씩 책을 읽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양주 도둔초등학교 2학년 종이접기 왕자 하랑아. 엄마는 우리 하랑이가 종이접기 하는 모습도 완성작도 다 기특하고 예쁘단다. 그 양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구나. 특히 네 책상의 위아래 말이지.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하단 걸 잘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회전율을 보여줘. 회전율이 뭐냐면요, 중요하고 보관하고픈 작품은 딱 100개만 두고 나머지는 선물하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말을 한대요. 깨끗하고 정돈된 책상은 네 마음가짐이란다. 부탁할게. 엄마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한 내 아들 하랑이를 오늘도 응원할게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종이접기를 좋아하나 봐요. 이 종이접기가 진짜 좋은 점이 많은데 그래도 책상 같은 거 조금 더 정리 부탁할게요. 그 다음 굉장히 쿨하게 한 줄 남겨주셔가지고 우비나 일기숙제 좀 해가렴. 일기숙제 하자 우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인 부분이요. 우리 아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시켜야 하느냐, 성취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실에서 보면은요, 이 아이는 조금 더 공부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조금 압력을 줘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텐데 라고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요. 좀 너무 과도하게 시키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느꼈고 지금도 그때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취 압력을 무조건 주지 않아야 한다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야 한다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성취 압력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학업 성취 압력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좀 우리 아이한테 학업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보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압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 학업적인 성취를 요구하는 태도가 바로 학업 성취 압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이 성취 압력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또는 좀 학업적인 소진,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소진된 느낌 있잖아요. 그런 학업 소진을 야기한다. 시험 불안을 너무 많이 겪게 한다. 자기 효능감을 낮춘다.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한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어떤 연구의 결과도 있었고요. 또 그에 반면에 이 부모의 성취 압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부모의 성취 기대를 내 것으로 내면화를 하면서 내가 높은 어떤 성취 목표를 갖게 되고 아이의 책임감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높은 생활 만족도를 예측하게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취 압력은요, 이게 딱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성취 압력을 부모님이 100을 줬어요. 똑같이 100을 줘도 어떤 아이는 그걸 200이라고 느끼고 어떤 아이는 50이라고 느낍니다. 즉, 내가 객관적으로 주는 그 성취 압력을 알파 압력이라고 한다면 그걸 아이가 느끼는 거, 내가
지각하고 내가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베타 압력, 주관적으로 느끼는 압력을 베타 압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압력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그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주느냐 또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압력은 가치 중립적이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학업 성취 압력에 따른 그 스트레스가 일반 아동과 영재 아동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영재 아동은 스트레스를 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수준을 보고 이 학업 성취 압력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학업적으로 어떤 수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수행 목표와 숙달 목표라는 개념입니다. 말은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숙달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숙달에 가는 거예요. 뭐 악기 연습을 한다 또는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점차 내가 나아지고 막 숙달에 나가고 그전보다 내가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뿌듯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해서 1등을 한다 이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내 자신, 숙달에 나가는 내 자신이 목표가 되는 게 바로 숙달 목표예요. 근데 수행 목표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잘해 보이고 싶어서 또는 잘해 보이고 싶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게 싫어서 두려워서 그래서 수행해 나가는 거를 수행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성취 압력을 좀 과하게 줬다라고 하면 숙달 목표보다 수행 목표를 더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의 어떤 결과가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숙달 목표를 갖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요. 내가 숙달 목표를 갖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데 수행 목표를 갖고 있으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숙달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취 압력을 주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취 압력이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취 지향, 성취 압력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식의 성취 압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통제적인 성취 압력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행동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의도대로 아이가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야기한다거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또는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애정을 확 뺏어버린다거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적인 성취 압력이에요. 세 번째는요, 과잉 기대 성취 압력이에요.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훨씬 더 너무 과잉해서 성취 압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와 어떻게 우리 아이의 모습이 그런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좀 과잉 기대하면서 성취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 기대를 하면은 우리 아이는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굉장히 높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취 압력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는 바로 이제 성취 지향적으로 성취 압력을 가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것이고요. 부정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너무 통제적으로 또 너는 과잉 기대적으로 성취 압력을 주었을 때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 성취 지향적으로 성취 압력을 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서 이 성취 압력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를 또 연구 결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모님과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아이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평소에 아이한테 뭔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했을 때 나를 침해한다,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 나를 통제한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다, 지지해준다, 격려해준다 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취 압력을 줘도 이 학업 스트레스를 부모님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된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그 학업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취 압력이 부모님과의 어떤 긍정적인 정서랑 결합이 되면은요, 이게 바로 학습 동기가 되고 숙달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성취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취 압력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수준이나 흥미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취 지향 성취 압력을 준다면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지레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얻는 즐거움이 단순히 쾌락적인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면서 그런 느끼는 어떤 뿌듯함, 즐거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도 우리 아이들이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긍정적으로 소통하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그런 성취 압력의 방향과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취 압력을 우리 아이한테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